아니, 왜 나만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저 흑인보다 나한테 푸대접하다니 정말 화가 나 미치겠네요. 그리고 저 한국인은 왜 그냥 웃으며 보내주는 건데요? 당신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요. 따라오시죠.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소중한 우리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권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의 여권은 여행의 동반자를 넘어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하와이에서 입국 심사 때문에 고생했던 캐나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하와이 공항에서 그녀는 가볍게 심사를 통과하는 한국인 때문에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 한국 여행까지 올 정도로 한국의 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아 로페즈예요. 제가 하는 일은 학생들이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 이유로 최근 하와이에 다녀왔어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와이 바다에서의 서핑 프로그램을 알아볼 참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여행의 첫 관문은 입국 심사예요. 그 나라의 첫 인상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니까요. 사실 저는 캐나다에 살지만 미국이나 하와이에 와본 적은 없어요. 캐나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개척된 나라로 캐나다와 같은 영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영어를 쓰지만 캐나다에 비해 무언가 품위가 떨어지는 영어죠. 그래서 뭐랄까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외를 가더라도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 경우는 그랬죠. 하지만 이건 일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하와이로 가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하와이로 여행 겸 일을 하기 위해 떠났다가 난데없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와이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와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 중 하나였어요. 푸른 바다와 어울리기 좋은 날씨는 마치 동화 속 한나라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입국 심사 과정이 엄격하다는 걸 들었어요. 관광객들이 법을 따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다는 의도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왔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왔기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고 같은 영어를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발음은 캐나다가 훨씬 더 품격이 높지만요. 여하튼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출국 전에 필요한 문서와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작은 가방에 챙기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죠. 유효기간도 확인했기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된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사관들은 여행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몇 번 질문을 한다는 건 별다른 사항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하와이 입국 절차는 훨씬 까다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의도하지 않게 제 앞에 많은 흑인 무리가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분위기가 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몇 마디 일상적인 질문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심각해지고 별실로 흑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잘못했거나 여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있던 몇 명의 흑인 역시 별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그 뒤에 있던 흑인은 대답을 잘했는지 무사히 통과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려 5분이 넘게 심사하는 사람과 진지하게 답변을 주고받았죠. 제 순서가 다가오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서 있는 동양인을 보자 저는 사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동양인이라면 저 여자도 쉽지 않겠구나 조금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생각은 제 앞에 서 있던 흑인과 동양, 여성으로 인해 저 역시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주한 동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권에 살고 있는 동양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적어도 입국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 거고, 흑인들을 심사하느라 상당히 예민해진 직원들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제 앞에서 나쁜 일들이 끝나고, 저는 제가 준비한 답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입국 심사가 끝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 동양인 여자는 영어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언어였거든요. 순수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에 저는 절망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흑인도 상당히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대체 저 아시아에는 얼마나 걸리려나 싶었던 거죠. 줄을 잘못 썼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든 여권에는 한국이라는 영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시아의 나라를 많이 아는 게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걸 알았지만 이 여성 역시 입국 심사가 그리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물론 흑인들에 비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 한국이 캐나다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봐왔거든요. 그래도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인으로 더 험한 꼴을 안 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죠. 제 순서가 오면 그래도 쉽고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제 옆줄 옆줄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입국 심사 직원을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캐나다는 워낙 미국과 깊은 관계의 나라니까 괜한 걱정이라고 저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긴장되는 게 어쩔 수 없었죠. 저 역시 사람이고 자칫 잘못하다간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이외의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누군가 끌려갈 때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이 멈추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긴장감 없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한국인 여성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은 채 멍하니 하늘만 응시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어요. 긴장이 너무 된 나머지 괜찮은 척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아니면 자포자기식으로 어차피 끌려갈 건데 긴장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다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한국인 차례가 되었거든요. 한국인 여성이 어떻게 할지 제 관심사는 오직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빠르게 끝난 흑인이 5분이었으니까 끌려가지 않고 그 안에만 끝나면 그래도 성공한 거라고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집중했죠. 그녀가 무슨 질문을 받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입국 심사 직원의 입모양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예상 질문을 듣고 저 역시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시간을 기다린 만큼 저는 지쳐 있었고 실수 없이 몇 개의 질문만 받고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한국 여성에게 입국 심사 직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여행 재미있게 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는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빨리 입국 심사를 마친 사람을 본 적 없었죠. 3분도 아니고 아마 30초 만에 끝났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멀어져 갈수록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어요. 대체 그녀는 왜 그렇게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긴장했던 전 오히려 상당히 화가 난 채 입국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차별이라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저희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 직원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까다롭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한국인을 따라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첫 질문은 여행 목적이 무엇인지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덧붙였죠.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서핑 수업을 알아보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목적이 분명했고 캐나다라는 나라도 누구나 아는 선진국이었기에 전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심사대를 지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제 시야에서 사라진 한국인 여성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통과되었다는 말을 기다리던 저에게 갑자기 질문이 연달아 3개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서빙할 업체는 알아보고 왔는지 어디에 머물 건지 몇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당황했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 질문은 저를 못 믿는다는 소리 같았죠. 아니면 제 나라를 못 믿는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은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주면서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가 있던 캐나다 사람인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따지고 싶었죠. 앞서 흑인과 한국인을 심사하며 힘들었던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인 캐나다 국적의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인 여성처럼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쉽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몰아붙이듯 따지고 드는 건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저의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듯 심사관은 갑자기 저를 지그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의기양양했어요. 상대방 기분대로 입국 심사를 했던 걸 제가 따지고 등이 찔리는 심사원이 분명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가 일을 크게 벌리면 심사원에게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심사원이 저에게 그럴듯한 말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대영 제국에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그냥 지나칠 줄 알았냐고 대놓고 비웃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심사원이 어떤 말로 저에게 핑계를 댈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심사원은 저에게 별실로 따라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는 눈이 많아서 따지고 드는 저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별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별실에 끌려가 더 상세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인과 다르게 이러냐고 물었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죠. 오히려 하와이에서 숙소는 어디로 예약했는지부터 더 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숙소의 주소와 예약 기간까지 대답해야 했죠. 심지어 숙소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했는지도 묻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알아보고자 한 서핑 수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차선책으로 알아둔 곳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받으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느껴야 했죠. 까다롭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압박하며 질문을 쏟아낼 줄 몰랐으니까요. 결국 전체 SNS로 제가 하는 일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속 모든 사진을 심사관에게 보여주며 제가 정말 업무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고 업무를 본 이후 여행을 잠깐 즐기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저는 하와이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가 통과되었을 땐 드디어라는 말이 아닌 왜 나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군요. 한국인과 다르게 사정하다시피 하와이에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왜 내가 해외여행에서 내 돈을 써가며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 차별을 받으며 여행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속으로 화도 났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하와이의 한국인들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미국이 신뢰하는 건 캐나다보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당연히 한국인들의 미국 출입도 캐나다인들보다 수월했던 거죠. 하와이 일정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캐나다보다 더 신뢰를 할까 궁금했죠.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뒤 3개월이 지나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하와이 공항에서 쉽게 통과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시아의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발전은 당연히 뒤처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보다 더욱 발전된 도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에서 뉴욕 거리를 보면 하늘로 치솟은 빌딩 숲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의 서울 한복판도 그에 부럽지 않은 경관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캐나다처럼 역사가 깊은 오래된 건물들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경복궁을 고집스럽게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의 발전을 놓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신기했던 건 발전된 나라의 사람들답지 않게 순수하고 착한 인상을 주는 한국인들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가고 모르는 길을 물을 때에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친절했고 예의를 차릴 줄 알았으며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이런 나라라면 캐나다처럼 고집쟁이 느낌을 주지 않기에 미국이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인의 입국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던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한국인을 보고 분명히 쉽지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심지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쉽게 입국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이 이렇게 신뢰받는 것이 당연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인의 범죄율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화장실에 다녀온 외국인 어머님은 독극물을 마신 듯 캑캑대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울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외국인 딸의 물음에 어머니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밥상을 엎을 기세로 이 모든 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뉴욕 주립대에 다니는 여대생 베로니카입니다. 최근 들어 시작된 한류 열풍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도 드디어 강력한 공감대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머니만은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기피해야 하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공감대를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하셨어요. 한국은 항상 과장이 심하다. 후진국인 주제에 어떻게 저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요새 편집 기술이 발달했다더니 CG가 너무 심하구나. 우리 미국에 있는 여자들도 저렇게 포샵이 심하진 않아 저와 가족들은 어머님의 주장이 오히려 더 과장됐고 날조됐다면서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모텔 운영을 하시는데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죄다 저질이었다고 집에 돌아와 하소연하곤 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을 물품을 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한국인들은 잠자고 매너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면 곧장 이익을 추구하려 하니 어머니가 그리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있는 한국계 출신만 해도 언행이 모두 똑바르고 배운 게 많아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며 남을 다치게 하느니 그들은 차라리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기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아무리 내가 한국을 좋아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면서 오히려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적 자원만으로
최강의 선진국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의 아이디어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미국은 본받아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야말로 과거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는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닥달했습니다. 제 말에 가족들 역시 거들면서 어머니가 틀렸다고 했고, 어머니는 이참에 숙박업소에 문제가 생겨 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니 한국에 다녀와서 어디 그 잘난 낯짝 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국인은 절대로 소변을 화장실에서 보지 않는다. 오로지 침대만이 화장실이며 극악무도한 행동마저 그들은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한국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고, 간단하게 짐을 챙겨 머지않아 한국행 비행기에 저희 가족들은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희를 덮친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추운 날씨였어요. 짐작하고 있던 날씨였지만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를 걸쳤음에도 모든 곳을 뚫고 들어오는 압도적인 추위는 예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얇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수다를 떨며 돌아다니는 한국인을 보면서 한가득 충격을 받았죠. 저희는 올라탄 비행기에 그대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하려면 인천공항에 들어가야 했기에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인천공항의 모든 공간에는 값비싼 난방시설이 똑바로 가동되고 있었고 바깥의 기온만이 극악무도하게 추웠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깥의 날씨와 이곳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서 넓은 공간에 난방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정녕 현실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면한 정면을 본격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놀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할 말을 잃었지만 침착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배고프다고 얘기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메뉴를 주문하라고 얘기했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시다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 독극물을 먹은 듯 확 엎드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봤고 혹시 화장실에 변기가 죄다 막혀 있었냐고 덧붙였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따지듯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에 온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세척해주는 기계와 식사를 서빙해주는 로봇을 보며 저런 것은 솔직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냐면서 제가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노려보았고 저는 이제 그만 인정하시라면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고지어 나오는 비빔밥을 눈물과 함께 흡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르고 풍요로운 식사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 올라탄 지하철에서 어머니는 그만 밑으로 고꾸라지면서 지하철에 끼어 큰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주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흠잡을 수 없으니 심히 당황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건강하게 살려면 일정량의 박테리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강의 이론처럼 너무도 깔끔하다 보니 어머니는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밑으로 넘어지셨다고 해도 스크린 도어가 존재했기에 사망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하게 반짝거리는 스크린 도어를 보면서 이것은 확실히 미국의 기술력보다 낫다고 하셨고 지하철 속에서 에어팟을 귀에 꽂고 뉴스를 시청하는 한국 어르신을 보며 어머니는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저런 노인들도 기술에 대해 완벽히 적응하고 있느냐고 제 멱살을 쥐고 침을 토해냈습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최신 기술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휴대폰을 제대로 다룰 줄 몰라 통화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저러한 한국인들이 어째서 우리 숙소에서 진상을 부리겠냐며 오히려 따지듯이 물었고 어머니는 제 멱살을 쥔 손을 천천히 내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우리 숙소에 방문했던 동양인은 절대로 한국인이 아니겠다고 드디어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동양인들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국가부터 물어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모두 키가 크고 매너도 충실하기에 우리 숙소에 방문하는 조그마한 동양인은 절대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면서 중얼대시고는 절대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추위에 뒤덮인 바깥과 달리 지하철은 너무나도 따뜻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느새 세상이 하얗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층 빌딩과 아파트는 저희의 미국이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집단 린치를 하듯이 저희 주변에 즐비해 있었고 강대국이 가진 대도시의 면모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곳은 변두리 지역인데 이 정도의 경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에서는 변두리가 아니라 쳐도 볼 수 없는 게 태반인데 미국의 변두리와 달리 이곳 한국은 텐트를 치고 자거나 비닐하우스에서 노숙하는 생활조차 볼 수 없어. 선진국의 외곽 지역은 모두 이런 모습이겠거니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계획대로 렌트카를 빌려 인천으로 향했는데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렌트카라는 시스템은 우리 미국에서 절대로 정착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어째서 클릭 하나로 모든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술을 깨물었고 어머니는 미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오늘에서야 그 실체를 깨달았다면서 아무리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이라고 해도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치안은 너무도 훌륭하여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매우 훌륭한 인프라라고 칭찬했습니다. 렌트카 속에서 저희는 하늘에서 점점 강해지는 폭설을 목격했고 차 안에서는 영어로 된 라디오로 한국 전 지역에 강한 폭설이 진행될 거라고 조심하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인천이라는 지역에 거의 다다라 있었고 좁은 길목에 들어서며 작은 쓰레기 하나 없는 한국의 길목과 마주한 어머니는 무척이나 감동받아 눈이 휘둥그레졌고 바닥에 버리려고 손에 쥐고 있던 어머니의 쓰레기는 다시금 주머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혹시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려 했냐고 물어보았고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다그치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멀뚱히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전념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고 뭐라도 말 좀 하라고 부추기셨는데 어머니는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사실 아까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한국의 음식을 떠올리고 있었다며 비빔밥은 말도 안 되게 최고였다고 프랑스의 에펠탑보다 놀랍고 독일의 벤츠보다 풍요로운 음식이었다고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유튜브로 보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선진적이고 사람들은 교양이 매우 넘친다며 실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어머니는 울부짖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인천에 오는 동안 볼 수 있었던 버스 정류장에서 한국인들이 줄을 서고 내리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미국은 저런 시민의식을 창출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눈물을 삼켰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새치기가 기본이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상대가 얕잡아 보면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라고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그러한 모습을 미국인이 보면 누구라도 까무러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발달된 선진 문물은 마술과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어머니는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에게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아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별로 부담감을 못 느꼈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다면서 대체 무슨 비밀이 있어. 한국인에게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를 보면서 코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고 어머니에게 미국어로 심한 욕을 퍼부으셨는데요. 끝내 아버지는 어머니도 역시 한국인과 달리 찌린내가 너무 심하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들 하시라면서 저도 그렇고 두 분 다 똑같이 찌린내가 나니까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간신히 중재했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부모님이 마침내 활기를 띠고 화해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속의 한국인들은 모두 모델 같은 몸매의 화장과 패션도 말도 안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끔찍하게 세련되어 보였는데 저희 미국에서는 그런 화려함과 내추럴스러움을 절대 재현할 수 없는지라.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숙소에 방문했던 동양인들은 확실히 한국인이 아니겠다고 말하며
그 녀석들은 죄다 화장을 덕지덕지해서 흰색 막을 얼굴에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알아차릴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이며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들어오는 동양인이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국에 방문했기에 거기에 대한 증명 과정이 끝나는 순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미국은 2주 뒤에야 올 수 있었고 아버지는 종종 한국의 예쁜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같은 우스갯소리를 해대면서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기에 대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제는 꽤 체념한 분위기인데요. 어머니도 눈이 달려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여성 중에 누가 더 나은지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공항의 까마득한 상공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말도 안 되는 진동을 느끼는 외국인 가족들. 한국의 비행기는 이제 더 이상 중심을 잡지 못하는 채로 활주로를 벗어나 어딘가에 처박히기 직전인데요. 가족들은 모두 얼싸안고 한국에 괜히 왔다는 말을 입을 모아 중얼거리며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고등학생 프란체스카라고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과 달리 열심히 공부에 치중하던 와중에 엄마가 강조하는 제2외 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최근에 유학하기로 했는데요. 확실히 요즘 한국이 대세인 것이 교실만 봐도 K-팝을 듣는 학생이 수두룩하고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시간에 가끔 선생님은 스페인어보다 차라리 한글을 배워야 한다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자꾸만 대한민국 축구 선수인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등교하니 분명히 한국의 존재감이 스페인에서도 널리 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내자 갑자기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면서 아시아는 대부분 가난하고 인프라가 좋지 않다며 생각지 못한 위협을 맞닥뜨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처할 것이라며 절대로 가선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께서는 한국어보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욱 높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베이징이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요.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음에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히 앉아있는 이코노미석 칸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항공사에서는 저희 가족이 비즈니스석에 앉지 못하고 이코노미석에 앉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비행기가 엄청난 난기류에 휩싸이자 비행기 안은 곳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가 그만 좀 하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긴 했지만 항공기 내는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고 중국의 항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이코노미석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해주지 않았으니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고 중국의 비행기에서는 오늘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모든 중국인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중국은 거지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중국에서의 끔찍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중국에서는 유튜브도 할 수 없었고 유튜브를 못하게 한 중국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중국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웃을 감시하고 있었고 편의시설도 거의 없었어요. 공중화장실은 모두 끔찍한 악취가 올라와야 정상이었으며 음식도 맛대가리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중국 학교에 입학 수속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행선지를 바꿀 만한 여지가 남아 있었기에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역시나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에서 누리던 삶의 질을 기대하면 어리석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나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그러다 예기치 못하게 나온 어머니의 주장에 저희의 행선지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줄곧 한국의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했다면서 이처럼 거지
꼴과 같은 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옆에 있는 한국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실망감과 설렘을 느끼며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예상 밖의 일이 한국으로 향하면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갑작스레 무지막지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비행기는 결국에 활주로도 없는 들판으로 처박히기 직전이었고 저희는 죽음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외지 한가운데의 비행기는 착륙했고 놀랍게도 저희 중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달려드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구급대원을 맞닥뜨릴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나 순식간에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달려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소방서에 신고해도 스페인에서는 대략 30분이 지나야 구급대원이 도착하곤 했기에 말도 안 되는 위기 대처 능력에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탄스러운 한국의 수준에 저희는 중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돈 벌기에 급급한 중국의 공항은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시스템을 왜 따라하지 않는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중국이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공항이 가진 압도적인 크기에 또다시 입을 다물 수 없었고 필요한 것만 구축했을 뿐인 중국의 허름한 공항을 떠올리며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인천공항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모두가 예쁘고 잘생긴 분위기였기에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공항을 보면서 저희는 어째서 중국을 맨 첫 번째로 다녀오기로 결심했는지 후회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내부는 더욱더 경악스러웠는데 일단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했고 고급스러운 카페와 편의시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공항을 접했지만 이렇게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공항에 들어온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에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을 당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인천공항의 방송을 들었고 안내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호텔의 비용은 일절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려심. 깊은 말을 들은 저희 가족은 웃음을 얼굴에 가득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시아의 국가가 모두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소문이 어째서 떠돌았는지 의심했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이게 다 중국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머물면서 둘러본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TV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친절했으며 말을 걸 때마다 언어가 통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친절한 중국을 떠올리며 시간 낭비를 대단히 했다는 관념을 사실상 지울 수 없었고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못하면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기에 한국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와 같은 외지인에게 너무도 황홀한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에 호텔에서 벗어나 입학하기로 예정된 고등학교로 향하면서 이용한 지하철 안에서 또 한 번 놀라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각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모두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유럽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화장실을 쳐다보기도 힘들 뿐더러 이용하려고 해도 소량의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한국의 지하철역 근방에는 무조건적으로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칸마다 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으니 저희는 경악스러워야만 했던 것이었고 변기 커버를 만져보았을 때 손바닥에 먼지 한 톨이 남아있지 않으니 모국인 스페인이 한껏 부끄러워지는 계기를 발견한 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교통카드만 있으면 지하철이든 뭐든지 탑승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으니 저희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고 깔끔한 한국의 거리는 스페인은 물론이고 모든 유럽의 거리가 가진 콧대를 뭉개뜨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고층 건물의 경이로운 높이였습니다. 저희 스페인에서는 아무리 대도시라고 해도 이런 식의 고층 건물의 즐비함은 보기 드문 경우가 일반적인데
걸을 때마다 자꾸만 최고 높이가 교체되고 있으니 저희는 결코 압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도착한 서울의 고등학교 정문에서 저희를 안내해줄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등장한 선생님의 이름은 소피 마르소라는 영국식 이름이었고, 생김새는 결코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당황해야 했는데요. 소피 마르소 선생님은 외국에서 유학 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편안히 안내해주기 위해 이곳의 고등학교에서 따로 자신을 고용했다는 말을 해주었기에 저희 가족은 한국이 가진 무한한 배려심을 느끼면서 스페인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과 함께 대화를 즐기고 있었고, 소피 마르소 선생님의 뒤를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바라보게 된 한국의 학교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교내 헬스장 시설이었습니다. 소피 마르소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체력 관련 시설이 몇몇 고등학교마다 있다고 했고, 교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리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않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피 마르소 선생님은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리키더니 6개월마다 바꾸는 안경의 비용도 고등학교에서 지원해주니 안경에 대한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피 마르소 선생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참은 뒤떨어져 있을 줄 알았던 한국이라는 후진국의 인프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눈물을 글썽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덩달아 울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를 빠져나오면서 이왕 한국에 온 거 오늘만 더 호텔을 이용하자고 했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저희는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요. 호텔 내부에는 테이블마다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짐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기에 저희는 금방이라도 내 물건을 좀 훔쳐가 달라고 안달복달하는 분위기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여유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날 밤도 저희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최고의 선진국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에 저희의 스페인을 점점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시아의 국가가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에 한국을 검색하다가 그보다도 더욱 끌리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K-팝에 대해서 웹서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영화나 음악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상을 휩쓸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와 같은 정보를 진작에 조사했더라면 저희 가족의 시행착오가 조금은 수그러들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 아쉬워해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야 하는 일을 구석탱이에 제쳐두고 한국을 한 차례 여행하셨는데요.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한국 덕분에 너무나 황홀하다는 메시지를 종종 휴대폰으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받을 수 있었고,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교통 상황에 대한 체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여 주셨기에 저는 TV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낙후되고 보여지는 것에만 충실한 중국을 떠올리며 내부적으로도 꽉 차 있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생활하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일과가 끝나고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러한 한국의 배려심 깊은 태도 덕에 저는 한국에서 반년도 채 생활하지 않았건만 이미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처럼 거의 적응을 끝마칠 수 있었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비자를 계속 발급받으면서 한국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으로 고향의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놀라운 점을 전파해주면서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온다면 고귀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이 요즘 제 취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